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한양에는 허복이라는 청년 의원이 살았습니다. 허복은 이름난 명의를 여럿 배출한 가문의 외동아들이었지요. 허복은 젊은 나이에도 의술이 뛰어났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돈을 받지 않고도 치료를 해주니 환자들이 끊이질 않았지요. 허의원은 젊지만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허의원이 아니었으면 누가 치료를 해주었겠나. 그러게나 말일세. 저렇게 좋은 청년은 과연 어느 집안 사위가 될지 궁금하구먼. 한양에서는 허복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복이 외출이라도 나갈 때면 처녀들이 허복 주변에 꼬이곤 하였지요. 예, 저기 허의원님 지나가신다. 어디? 저기 학처럼 고고한 분이 바로 허복 의원님이셔. 어머, 의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용모도 참으로 멋지시구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도 허복 의원님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정말. 꿈 깨렴. 나도 아직 말도 못 붙여봤는데 너 같은 애를 허의원님이 거들떠나 보겠니? 이렇듯 한양의 처녀들은 허복의 얼굴만 보아도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나와서 문 열어라. 어느 날 살이 뒤룩뒤룩 찐 대감이 허복을 보겠다며 의원을 찾아왔지요. 아니, 내의원 유금상 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허복은 유금상을 불이 나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유금상은 바로 주상을 옆에서 모시는 내의원이었지요. 의원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아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커다란 약재상을 세워 조선 팔도의 약재를 한 손에 주무르니 그 위세가 실로 어마어마했답니다. 내의원 대감께서 어찌 절 보자고 하셨는지요? 내가 한양 제1의 약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대감님. 자네 의원에 공급할 약재를 늘려주려고 한다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허나 갑자기 양을 늘려주시면 대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것이 뭐 있나?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으면 될 것을. 내 자네 의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익히 알고 있다네. 유금상은 거침이 없었지요. 허나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의술을 베푸는 허복으로서는 돈을 더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여 허복은 말문을 잃고 말았지요. 자네를 보자 한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다네. 내 사위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려고 왔네. 네? 사위라니요? 어허, 시치미를 떼는 겐가? 젊은 의원 중 가장 이름난 이가 자네이니 응당 우리 집안 사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설마 이 유금상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내의원 대감님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저 사위가 되라는 말씀이 워낙 갑작스러운지라. 허복은 다짜고짜 사위가 되라는 말에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 가문 두 곳이 하나가 되는 일일세. 나라의 경사 아니겠나? 그럼 나를 잡아서 자네 부친에게도 전할 터이니 그리 알게. 허나 대감, 이를 이리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허, 여러 말 말게. 나는 자네가 마음에 쏙 들었네. 혹여 우리 딸이 못생겼을까 그러나 내 딸의 미색은 이 내가 보증하니 그건 걱정 말게. 그럼 나중에 다시 보세나. 유금상은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쌩하니 떠나버렸지요. 그때까지 허복은 입만 벌리고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이라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지요.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막무가내인 분이로구나. 사실 허복은 유금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의원이면 뭐 합니까? 어떤 의원이든 본인의 권력에 방해된다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꺾어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그뿐입니까? 유금상은 뛰어난 의술을 지니고도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었지요. 부자는 거금을 받고 치료하면서 가난한 환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복으로서는 이번 혼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나저나 참으로 큰일이다. 이번 혼담을 도대체 어찌 거절하면 좋단 말인가. 한숨만 푹푹 내쉬던 허복은 아주 늦은 밤에 간신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지요. 이날 환자를 보던 허복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단났구나. 이 병은 틀림없이 온역이렸다. 온역은 지금 말로 장티푸스였지요. 한 번 걸렸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니 앓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그런 무서운 돌림병이 온 한양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들아, 온역 환자가 왔다고 했느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역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허의원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렸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팔도에서 환자가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야. 어디 방법이 있겠느냐? 모르는 처방이 없는 허복은 곧바로 특효약을 골라냈답니다. 이 병에는 백호탕과 이중탕이 특효입니다. 백호탕으로 열을 내리고 이중탕으로 염증을 삭히면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둘 다 감초가 들어가는 처방이로구나. 알겠다. 내가 감초를 수배해두마. 두 부자는 발빠르게 대처를 시작하였지요. 허복은 의원 전체를 방역하는 한편 약재를 모아 탕약을 끓이니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허복과 아버지는 눈코뜰 새 없이 환자를 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웬 허름한 처녀가 의원집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밖에 이 무슨 소란이냐. 허복이 문을 열자 처녀는 곧장 무릎을 꿇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병환이 깊으시단 말이오? 처녀는 눈물을 훔치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온역에 걸리셨습니다. 사흘 전부터 고열로 몸을 못 가누시고 겨우 숨만 쉬고 계십니다. 저런, 의원엔 데리고 가 보셨소? 예, 헌데 가진 게 없어 모든 의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펑펑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와서 봐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의원님 댁에서 일을 하며 갚겠습니다. 허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에 온역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 처녀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좋소. 어디 사는 누구시오? 저는 수련이라 합니다. 서쪽 성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어서 앞장서시오. 허복은 수련의 안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방 한 구석에는 나이 많은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어머니의 증상이 어느 때부터 심해졌소? 사흘 전부터 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정신을 잃으시고 이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이십니다. 허복이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요. 용태가 심상치 않소. 이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치료소로 모셔가야 하오. 하지만 의원님, 저는 마차를 부를 돈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허복이 직접 수레를 끌었지요. 수련은 어머니 곁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자 수련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어머님을 반드시 살려내겠소. 허복은 서둘러 탕약을 준비했습니다. 백호탕을 정성껏 다리고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며 온 힘을 다해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환자들까지 치료하느라 허복 역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요. 한참이 지나자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수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허복에게 거듭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러나 허복의 눈길은 점점 수련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태도는 단아하고 정갈했습니다. 내의원댁 여식은 미색을 자랑한다지만 성질이 사납고 사치가 심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처자는 겸손하고 따뜻한 심성을 지녔구나. 수련은 병든 어머님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통사정을 하였지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허복이 보아온 여인들은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고 따뜻한 수련이 허복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죠. 허복은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고 있었답니다. 허복은 수레를 끌고 수련의 어머니를 집까지 정성껏 모셔다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집안은 조용했지요. 수련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답니다. 의원님, 비록 변변치 않지만 감사의 뜻으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수련은 나물 반찬과 함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허복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허복은 수련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허복은 수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강한 심지를 잃지 않은 그녀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지요. 다음 날, 허복은 수련의 집을 찾아가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수련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변소에 다녀오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지요. 온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수련은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헌데 허복은 어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다음 날 허복은 보약 한 첩을 지어 수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 계시오? 문이 열리더니 수련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어쩐 일로? 지나는 길에 들러보았소. 그리고 이건 보약인데 어머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져왔소.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니가 수련을 불렀습니다. 얘야, 밖에 누구 왔느냐? 네, 의원님께서 보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허복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무척이나 깨끗했답니다. 몸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 수련에게 들었어요. 의원님 덕분에 한결 나아졌습니다. 차도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보약을 몇 첩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그 돈을 다 갚으려면 우리 수련이만 더 힘들 뿐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이미 지불했으니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복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렇게 위로를 건넨 허복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주고받던 이야기를 들었는지 수련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복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으시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허허, 그럴 것까지야. 한참을 훌쩍이던 수련은 허복의 다정한 말에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자 허복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이곳 풍경이 참 좋소. 저 언덕 위에 꽃들이 많은데 저곳은 어떤 곳이오? 저곳은 뒷동산입니다. 높지 않아서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러 가곤 하지요. 그렇소. 그럼 어디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요? 허복과 수련은 꽃이 흐드러진 동산에 올랐습니다. 수련 낭자, 어머님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오. 내가 끝까지 치료를 도울 테니
낭자는 마음 편히 지켜보면 돼요. 그 말에 수련은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복은 웃으며 다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야 되겠소. 그동안 홀로 어머님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릴 테니 수련 낭자도 걱정을 내려놓으시오. 허복의 따뜻한 말에 수련은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죠. 수련은 조용히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꽃이 만발한 언덕에서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았지요. 수련 낭자, 내 평생 이런 감정은 처음이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 수련은 허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가 뛰어난 의원이서도 혹은 많은 여인들의 선망을 받는 사내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마음씨가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면서 서로를 향한 감정이 자꾸만 깊어졌습니다. 얘야, 요즘 네가 한 처녀를 자주 만나고 있다던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듣자하니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던데 맞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단정하고 마음이 고운 처자입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사를 정할 때 재산과 권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올바른 마음씨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하거라. 허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유금상의 혼담을 강하게 지지할 줄 알았지요. 헌데 오히려 수련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금상과의 혼담은 내가 직접 정리할 수도 있다. 그래도 네가 직접 서찰을 보내어 거절하는 것이 도리에 맞겠지. 그리하여 허복은 정중한 거절의 뜻을 담은 서찰을 유금상에게 보냈습니다. 내 의원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나면 좋겠구나. 며칠 후 유금상에게서 답이 도착했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도착한 것은 서찰이 아닌 깨진 약탕기의 파편이었지요. 그 순간 허복은 깨달았습니다. 유금상은 서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의 경고를 보낸 것이었지요. 불길하구나. 제발 유금상 이자가 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치료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환자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꼭 필요한 약재인 감초가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얘야, 감초가 또 떨어졌다. 그럴 리가요. 분명 지난달에도 감초를 넉넉히 주문해 두었는데. 허복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역 치료에 있어 감초는 없어서는 안 될 약재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환자들을 치료할 약탕을 지을 수 없었지요. 백호탕과 이중탕 모두 감초가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정녕 큰일이로군요. 알겠다. 내가 다른 의원들에게 감초를 수배해보마. 며칠이 지났지요. 허복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감초를 공급하던 상단 모두가 한꺼번에 물량을 끊어버렸다. 의원뿐만 아니라 도성 곳곳의 약재상들도 난리가 났더구나. 이대로면 온역이 더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사람을 내려보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꾸나. 그러나 허복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의 제1회 유금상 약재상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감초 물량이 유금상 대감의 창고에 꽉 막혀 있더구나.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유금상 대감은 시장에 감초를 전혀 풀지 않고 가격만 올리고 있었다. 내가 감초를 달라고 사정했더니만 딱 보름만 더 기다려라고 하더구나. 보름만 기다리라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그 순간 허복의 머릿속에 유금상의 혼담을 거절했던 일이 떠올랐지요. 또한 깨진 약탕기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혼담을 거절한 대가가 이거였단 말인가? 온 한양의 환자들이
온역의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유금상은 오히려 이 재앙을 이용해 거래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허복은 마침내 유금상을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약재상을 거느린 유금상은 저택 역시 의리의리했지요. 우리 허 의원이 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 감초를 독점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너무 성급하구나. 자, 먼저 이쪽으로 오게. 유금상은 한 처녀를 불렀습니다. 내 딸이네. 미색만큼은 조선 최고라 자부할 수 있지. 허 의원, 이 혼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두 집안의 힘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 걸세. 허복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미색은 뛰어났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성급하구나. 일단 내 말을 듣게. 여봐라, 술상을 차려라. 허 의원, 이 조선에서 누가 제일 강한 자들 같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의원 대감. 벼슬아치들? 장군들? 아니면 돈 많은 대행수들? 아닐세. 바로 우리 의원들이라네. 사람은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네. 주상 전하조차도 예외는 아니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원을 찾는다네. 유금상은 껄껄 웃었지요. 허나 허복은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병든 환자를 치료한다는 구실로 권력을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감초를 매점하고 온역을 방치해서 말입니까? 안 될 게 뭐 있나. 우리 의원들이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기회인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조선의 권력은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네. 허복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유금상이 감초를 틀어쥐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더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 저는 그 길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유금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말 틀림없는가? 네, 일륜지 대사를 거래의 도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에 따른 결과는 감수해야 할 것이야. 조심히 돌아가게, 허 의원. 유금상의 저택을 나온 허복은 무척 착잡했습니다. 앞으로 유금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유금상의 엄포대로 감초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약재들까지 모두 끊기고 말았습니다. 온역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약이 없으니 치료를 할 수가 없었지요.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애가 온역에 걸렸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허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원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지요. 답답한 마음에 허복은 술을 퍼마셨지요. 결국 허복은 술에 취한 채 자기도 모르게 수련에게 향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이렇게 취할 때까지 술을 드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의원이 문을 닫게 생겼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허복은 수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금상의 협박, 감초와 약재의 독점, 그리고 의원의 위기까지요. 수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복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왔지요. 그런 허복이 오늘따라 너무도 힘없어 보였지요. 의원님, 너무 낙심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허복은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은 그를 조용히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복은 무거운 걸음으로 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약재는 구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허복의 의원은 결국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허복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수련이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길을 떠나 주십시오. 어디로 간다는 말이요? 도착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허복은 처음에는 당황했지요.
허나 수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급히 길을 나섰지요.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청나라 국경의 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청나라 상인이 엄청난 양의 감초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저곳입니다. 저곳에서 감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초를? 허복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유금상의 독점으로 인해 단 한 근의 감초도 구할 수 없었지요. 헌데 여기에는 감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듯 청나라 상인과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그 많은 감초를 전부 손에 넣었지요. 의원님, 이걸로 다시 의원을 열어주십시오. 수련 낭자? 어떻게 이런 일을? 의원님이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저도 의원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온역과 다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복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올랐지요. 감초를 가득 싣고 돌아온 허복은 의원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허복의 의원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지요. 그러자 팔대서 온역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허복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지요. 아버지, 감초를 무사히 구해왔습니다. 그래, 무사히 가져왔다니 다행이구나. 청나라 상인이 앞으로도 감초를 보내준다고 했으니 이제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구나. 허나 유금상 그자가 계속 걸린다. 아버지의 말대로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감초를 싣고 돌아오던 하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왈패들에게 길을 막혔습니다. 내 이놈들, 어디서 감초를 가져왔느냐? 여봐라, 이놈들을 모조리 때려 눕히고 감초를 빼앗아라. 하인들이 저항하려 하자 왈패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고 감초는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지요. 뭐라고? 감초를 빼앗겼다고? 상처투성이가 된 하인들이 겨우 허복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복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가까스로 유지되던 의원이 또다시 위기에 처하고 말았으니까요.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지요. 정말로 천인공노할 노릇이로구나. 그래도 의원이라는 자가 온역에 시달리는 백성을 나몰라라 하다니. 제 아무리 내가 밉다 해도 어쩜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허나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관가에 신고를 해도 유금상의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들은 척도 안 했으니까요. 허복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금상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허복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수련의 집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힘들 때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찾게 되었지요. 의원님, 어쩌다 또 이렇게 취하셨습니까? 감초가 또다시 모두 빼앗겼소. 아무리 구하려 해도 유금상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소. 수련은 허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온 한양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요. 의원님, 그렇다고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허복은 수련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수련은 그런 허복을 내려다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야, 감초가 도착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 감초를 끊었던 상단에서 다시 물량을 보내왔더구나. 허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복과 아버지는 서로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또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얘야, 큰 소식이 있다. 무엇인가요, 아버지? 감초를 빼앗아 가던 왈패들이 모조리 잡혔다고 하는구나.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마다 이제 감초를 빼앗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허복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소식 들었느냐? 무슨 소식 말인가요? 유금상 그 작자가 포도청에 하옥되었다는구나. 뭐라고요? 내 의원 유금상이 말입니까? 그래, 내가 직접 포도청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감초를 독점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이 모조리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허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헌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다니요. 아버지, 혹시 무슨 영문인지 아십니까? 낸들 알겠느냐? 하늘의 도우심인가 했다 나는. 허복의 머릿속에 어째 수련이 떠올랐습니다. 허나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웠지요. 이 또한 사필귀정 아니겠느냐? 유금상은 결국 자승자박이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고 의원은 다시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허복은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꾸만 궁금했지요. 그렇게 의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자 허복은 기쁜 마음에 수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집은 텅 비어 있었지요. 수련 낭자가 대체 어디에 간 걸까? 허복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수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피곤함에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수련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그는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수련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은 들었다. 수련 처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느냐?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래, 그 점은 안타깝구나. 내 배필로 점 찍은 처녀인데 아쉽게 되었어. 아버지도 무척 아쉬워했지요. 혀를 끌끌 차던 아버지는 슬쩍 허복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사실 얼마 전에 대사원 대감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구나. 대사헌 대감이라고요? 대사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세의 대감이었지요. 허나 내의원 유금상 같은 탐관오리가 아닌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이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 너도 혼자 아니냐? 그래서 이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요. 허복은 무어라 답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허나 수련이 사라진 마당에 계속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한 달 뒤 허복은 아버지를 따라 대사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허 의원. 대감,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자네 덕분에 무탈했네. 헌데 이 청년이 자네의 외동아들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어서 대감께 인사드리거라. 처음 인사드립니다. 허복이라 합니다. 그래, 자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아니,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니요? 허허, 들을 만하니 들은 게 아니겠는가? 여봐라, 딸아이를 방으로 들이라 하라.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단정한 자태의 여인이 사뿐사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허복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수련 낭자가 아니시오?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것이오? 그리고 이곳에는 어찌 온 것이오? 허허, 아직도 몰랐단 말인가? 수련이는 내 하나뿐인 외동딸일세. 그 말에 허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그렇다네, 허허. 아니, 그러면 초가집에서 함께 계셨던 어머님은 누구십니까? 그 여인은 수련이가 어머니처럼 따르며 자란 유모라네. 내 오래전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지. 나는 그 일이 유모의 소행이라 오해하여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네.
그런데 수련이가 유모를 따라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더군. 나는 화가 나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부녀지간의 연도 끊는다고 했지. 그래서 수련이는 이후 자신이 내 딸이라 밝히지 못했던 게야. 허복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초를 되찾고 유금상을 체포하신 것도? 그렇다네. 유모와 수련이가 돌아오면서 수련이가 나에게 부탁을 했지. 그제야 허복도, 허복의 아버지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궁금증은 모두 해소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대감,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허허, 내게 감사할 것 없네. 대사헌은 허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련이의 부탁 때문에 도운 것만은 아니었네. 나는 자네가 온역을 치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온 백성을 살리겠다는 의원을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힘을 보태야 하는 법이지. 수련은 작게 눈을 흘겼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공정하세요. 가끔은 그 공정함 때문에 너무 매정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 말에 대사헌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대사헌은 수련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제부터라도 그 빈자리를 허 의원이 채워주었으면 좋겠네. 자네라면 내 딸을 듬뿍 아껴줄 것 같구먼. 허복은 수련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대감께서 주신 사랑까지 제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수련 낭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에 수련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기쁨이 가득했지요. 대사헌은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 듬직한 사위로군.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당장 나를 잡아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하여 허복과 수련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복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예를 올리며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하객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되었으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래, 부디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오래도록 함께하거라. 허복과 수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복과 수련이 아닌 한 몸이 된 부부였습니다. 낭자,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지요. 이제야 실감이 나시는 겁니까? 허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저도 의원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날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지요. 허복은 수련의 내조를 받아 점차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은 허복은 마침내 내의원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의원이 된 이후에도 허복은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허복의 의원 앞에는 가난한 환자들이 줄을 섰지요. 그래도 허복은 지친 기색 없이 그들을 돌보았답니다. 허 내의원께서는 내의원이 되신 후에도 우리 같은 서민들을 돌보시네. 그러니 의성이라 불리지 않겠나? 그렇지. 의성보다 훌륭한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허복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성이라 불리며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내조하는 수련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